리포트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리포트 가운데 과연 시장에서는 어떻게 또 반영이 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정선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자마자 보내보겠네요. 자, 오늘 리포트 세 가지 역시나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돋보이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 그래요? 정말 과연? 요즘 같을 때 필요한 종목이죠. 네, 어떤 보고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리포트일까요? 보여주세요. 네,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네, 다올투자증권의 김한희 연구원의 보고서고요. 제목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변동성 커질 때 돋보이는 종목, 어떤 포인트로 돋보이는지 한번 제가 짚어볼 테고요. 네. 목표가로는 1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김한희 애널리스트가 이 삼성물산을 꼽은 거예요. 요즘까지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이 종목이 좋다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주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의 오늘장 주가는 과연 오르고 있을까요?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0.83% 내린 12만 원 기록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매력이 있길래 변동성 보이는 시장에서 좋다라고 한 걸까요? 네, 일단 실적만 봐도 매력이 컸습니다. 바로 2분기 전 부문에서 고른 성장을 보이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건데요. 바이오를 제외한 전 사업 부문에서 성장성을 돋봤습니다. 그래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물산 주요 부문별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건설부터 보겠습니다. 이 빨간 색깔 섹터가 건설입니다. 이 하이테크 공사 수주 효과 작용으로 레벨업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상사 부문은 체질 개선과 원자재 상승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붉은 색깔과 핑크색이 상사 패션 레저 시금을 합친 추인데요. 역시나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패션 부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SS 샵으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아미와 같이 우리 MZ세대들을 겨냥한 이 수입 브랜드 판매 호조로 오프라인 매출 회복세까지 봤고요. 레저 부분은 거리두기 해제 그리고 또 성수기 효과로 100억 원 적자에서 무려 220억 원 흑자로 전환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다만 회색깔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에서 유일하게 영업이익 약간 감소, 마이너스 한 0.6%를 보였다고 하고요. 이 공장 정기 보수에 따른 일시적인 가동률 하락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전 부문의 고른 성장에 영업이익 처음으로 2조 원대 올라설 전망까지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2분기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얼마나 어떤 부분이 많이 나아지고 있는지를 봤는데요. 변동성이 사실 단기간에 끝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를 두고 보자면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망도 좀 긍정적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도 사업별 제가 부문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역시나 모든 사업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건설은 국내외 사업장의 잠재 부실을 털어내고 수익성이 좋은 이 하이테크 물량 위주로 수주 실적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 상사 부문은 저마진 품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진이 좋은 개발 운영 사업 역량 강화에 더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패션 부문은 이 온라인 사업과 계속해서 상반기에 인기가 좋았던 인기 수입 브랜드의 비중을 강화해서 이 턴어라운드급 실적 회복을 이어간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영향 크게 받았던 레저 부분 일상 회복 정착되면서 예전 모습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 모습 역시나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부진했던 바이오는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연결 편입 효과까지 더해서 성장세가 한층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돋보일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바로 이렇게 호재가 풍부하고 리스크 요인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묵직하다라는 겁니다.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는 것, 바로 이게 시장이 변동성이 짙어질 때 오히려 투자 포인트,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네,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변동성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봐라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함께 이 보고서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주가의 최근의 움직임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사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 기대감이 좀 있었던 종목
종목인데요. 최근에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뭐 제가 차트쟁이는 아니지만 이런 움직임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주가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나왔던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목표 주가가 사실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현재 주가 12만 원 선에서 목표 주가 15만 원. 하반기만 두고 본다면 이 정도 시장에서의 상승 기대해 볼 법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물산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는 뭘까요? 네, 두 번째 오늘장 초반부터 시세를 냈던 제지 관련된 기업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무린 PNP고요. 하반기 실적 대폭 좋아진다라는 제목으로 흥국증권 이 박종렬 연구원의 보고서 준비했습니다. 목표가도 상향 조정이 나왔고요. 8,500원을 제시했습니다. 무린 PNP뿐만 아니라 오늘 재지 관련된 종목들 초반에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무린 PNP 같은 경우에도 9% 넘게 올랐었는데 지금은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되기는 했거든요. 현재 1.8%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4,53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국제 펄프 가격 외의 모멘텀을 볼 텐데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2분기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망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제지와 펄프 생산 라인이 각각 7일 그리고 2주간 가동 중단이 된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생산 판매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그래도 매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판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고요. 국제 펄프 가격 상승에 제지와 펄프 가격 판가가 각각 24% 가깝게 그리고 9% 올랐다고 합니다. 이외 부자재 가격도 함께 오르면서 원가 상승 부담을 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가격 전가로 이동했기 때문에 매출액이 크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합니다. 근데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과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는 건 하반기가 더 좋아진다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국제 펄프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가고 네. 있는데요. 주요 공급선인 핀란드사의 파업과 공장 가동 지연에 따른 공급 불안정이 이 펄프가 상승의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그래프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면요. 바로 추이를 제가 그래프 캡처를 해왔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회색 부분이 제지고요. 이 회색 짙은 회색이 펄프 가격입니다. 이 선은 영업이익률 추이인데 제지와 펄프 가격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률도 차차 상승하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난해 11월만 하더라도 톤당 655달러까지 하락했던 펄프 가격입니다. 크게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후 강세로 전환되었고 러우 사태가 더해지며 달러는 무려 1,030달러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 펄프 가격은 제지기업, 영업이익의 핵심 키인데 이렇게 펄프가가 오르게 되면 펄프 부문에서 흑자가 가능하게 되고 또 동시에 인쇄용지 부분의 수익성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펄프 가격의 상승이 실적 상승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견조한 수익성 가능할 것이라고 봤고요. 또한 어제도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장중 13원까지 뛰었습니다. 수출 부분에서 환차익 발생까지 바라본다면 4분기 실적 상승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펄프가 상승, 인쇄용지가 이렇게 또 급등을 하면은 회사에서 이면지를 써라라는 이야기 많이들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쵸. 자, 무린 PNP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국제 펄프 가격이 이렇게 1,000달러 선을 넘어선 건 4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4년 전으로 돌아가 볼 텐데요. 그때 2018년 차트 보려면 주봉으로 저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주봉 보여주세요. 주봉으로 보자면 2018년 당시에 국제 펄프가가 그때도 1,000달러 선을 넘어섰을 때는 10,000원 선을 돌파했던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서한 아나운서 바로 여기입니다. 위에 보면 10,000원 선이 보이는데요. 사실 목표 주가가 8,500원이라는 거는 이제 그때보다는 조금 낮게 제시한 거겠죠. 근데 지금 주가 수준은 4,000원대입니다. 자, 그 당시와 지금과 비교를 해보자면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과연 2018년처럼 주가의 상승 흐름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나타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그린텍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기차와 ESS가 이끄는 성장이란 제목으로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준비했고요. 투자 의견은 따로 없지만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을
자세하게 제시했습니다. 네, 저는 좋은 게 이제 아모그린텍처럼 오늘 신규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차근히 좀 상승폭을 확대하는 종목을 좋아하는데 이 종목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장중 내내 상승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7% 넘게 오르면서 현재 13,7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뭘까요? 네, 일단 아모그린텍 이제 시작이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나노 기술 기반의 다양한 IT 소재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시작인지 제가 제시를 했냐면 기존 모바일 중심 제품군에서 벗어나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그리고 에너지 산업 제품군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힘입어서 2분기 흑자 전환까지 보였고요. 수년간 이어온 적자를 드디어 탈피했습니다. 이 고부가 제품 부분의 성장이 이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이 동사 관련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고객사를 통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린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 이름에서 힌트를 많이 맞아요. 얻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린 에너지, 이런 뭔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그런 일을 하는 회사인데 드디어 적자에서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흑자를 낼 만한 더 수익을 많이 창출할 만한 분야가 있을 텐데요. 어떤 분야에서 돈을 많이 벌까요? 네, 일단 흑자 요인들 한번 모멘텀 짚어보면서 하반기 전망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 주요 제품 중 하나인 고효율 자성 부품을 아모그린텍의 투자 포인트로 첫 번째 제시를 했는데요. 최근 다양한 전기차 이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고효율이라던가 고용량 자성 부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통해서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제가 살펴드리면요. 일단 테슬라 생산량 추이고요. 리비안의 생산량 추이입니다. 특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대비해서 23년 월등한 생산량의 증가세 추이를 보이고 있고 테슬라도 차근차근 많은 양의 목표 생산량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존 고객사인 북미 전기차 업체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전기차 업체로서의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엿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포인트도 그래프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ESS 사업 부문,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성장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는데요. 먼저 BMS 기술입니다. 이 주요 글로벌 기관차 업체에 BMS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다는 점과 두 번째는 바로 안전성인데요. 이 리튬 인산철입니다. 이 인산철 배터리를 적용한 ESS 솔루션을 확보해서 화재나 폭발로부터 안전하다라는 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 전기차 관련해서 폭발 사고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장수명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충전 사이클을 비교했습니다. 이 리튬 인산철이 네,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수명이 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래 쓸 수 있다라는 장점까지 갖추면서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매력 투자 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한 시장에 있어서의 성장의 모멘텀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저장해두는 시스템이 중요하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장치 ESS 시스템에 대한 모멘텀도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말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그린텍의 현재 주가 오늘장에서는 일단 7% 넘게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가격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주가의 상승률이 보이게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일단 좋은 얘기 나온 만큼 박스권 상단을 좀 시원하게 뚫어내는 그런 움직임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뚜껑 세 종목 확인해봤고요. 정수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